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국 증시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며 이 시가총액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최병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2차 전지 성장,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 2차 전지와 기업들을 파헤치기 전에 그 전에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를 알고 싶거든요. 가장 큰 흐름을 좌우하는 거는 원재료. 2차 전지의 제일 핵심적인 그 자원이 리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요즘은 리튬에 대해서 하얀 석유다라고까지 부르잖아요. 되게 주요한 그 자원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예전에 그 반도체에서 히토류처럼 네. 그 이상의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누가 그 조상님들 잘 만났을까 봤더니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리튬을 수출하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 오. 그거 보면서 진짜 되는 놈 뭐래도 되는 거. 호주는 뭐 석탄도 많아서 이 나라는 그러니까요. 네. 땅도 넓고. 또 한국은 좀 어떤가요? 한국은 없고요.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호주가 1년에 한 6만 톤 생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2위가 칠레예요. 칠레요. 3만 8천 톤. 3위가 이제 중국입니다. 대략 19,000 톤 지난해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튬을. 네. 그래서 중국이 전지 시장에서 되게 유리한 위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상을 잘 못 만났어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사람, 기술력, 기술력, 끈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기업을 믿어볼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2차 전지는 성장성이 뚜렷한 산업, 누구나 인정하는 맞아요.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악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라면 회사에 투자를 해. 네. 아니면 호텔에 투자를 해. 이런 것들은 상품의 특징과 사업의 특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적어도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는 것 말고 현재는 잘 모르고 투자하는 일들은 비교적 적어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막 투자 시장에 유입되면서 제일 핫하고 제일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바이오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기술주이고 그 기술의 실효성과 기대감. 가능성과 네. 완성에 대해서 기대감도 크고 일반 투자자들이 평가하기가 어려워. 근데 2차 전지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화학이잖아. 네. 화학에 대해서 이게 화학적으로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력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또 이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잘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투자자들은 더 어려운 거지. 근데 되기만 되면 뭐죠?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의 버블이 생기거나 시장에서의 왜곡이 생길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이 되게 큰 산업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환으로 사실 벤처기업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이렇게 그때 막 정부 차원에서 많이 인지를 시켰어요. 인지를 시키면서 그때 벤처기업에 대한 엄청난 지원들을 했어요. 90년대 후반에. 근데 그때 이제 벤처라는 이름만 달면 지원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정육점 하시는 분들도 벤처 이름 달아. 우리 기술 이렇게 했어요. 바꿔서 하고 여러 가지 그걸 했듯이 사실은 지금도 2차 전지랑 관련 없는데 2차 전지 해요라고 IR 자료에 넣거나 혹은 그 자기 사업자 등록증에 넣는 거지. 업종으로 넣어서 사실 테마주로 돼서 그럼 이제 소위 그냥 2차 전지가 핫한데 난 엔소로 너무 늦었어. 그럼 뭐 있지 하고 급한 마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쥐어 담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신사업이 신사업 테마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정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금감원에서 2021년, 2022년 2년 동안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공시한 대로 네. 사업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233개사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129개사, 55%가
전무하다. 정말요? 첫째는 현금 흐름이 적절하지 않아. 네. 여의치 않고. 네. 또 하나는 대주주 지분 변동률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면서 왔다 불안전하는 갔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시 규정을 많이 어겨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다트의 분기 재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시기를 놓치거나 안 하는 거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이거 어떻게든 현금을 땡겨봐서 뭐 그냥 진짜 좋은 말로 하면 진짜 너무 재무 구조가 지금은 당장 너무 여의치 않으니까 수혈을 좀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테마주로 편승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정말 안 좋은 오너들은 이 회사는 됐고 여기서 이제 저기 투자금 받아 난 먹튀 할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요. 뭐 전혀 다른 분야의 기업인데도 테마주로 엮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거를 이제 거기에 우리는 합니다라고 공시하거나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하실 때 그런 것들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처럼요, 사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투자자들은 그렇죠. 저도 자꾸 소중한. 사실 이런 걸 분별해내는 눈이 전문가들보다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너무 바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찾을 시간이 없어요.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기적으로 공시 자료를 잘 올리는지, 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떤지, 유동성이 어떤지라는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가 어떤지, 지배구조 변동성이 큰지 아니면 안정적인지만 살펴보셔도 정말 많이 걸러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기 투자하실 때 다들 이렇게 종목 토론창들은 열심히 보시는데 네,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저도 보니까는 막 엄청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종목 토론창은 열심히 보시는데 정작 다트는 안 들어가셔. 표현이 딱딱하다 뭐하다라는 그걸로 안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다트에만 들어가 보셔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믿고 걸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 2차 전지의 이제 전망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이 기업들이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까지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 내용 어떠셨어요, 박사님? 제일 핫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사실 투자보다도 지속적으로 그래도 특히 또 경제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2차 전지는 뭐다?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2차 전지는 쓰린 내속이다? 뭐 이런 건가요? 2차 전지는 뭐 제2의 반도체다. 오, 제2의 반도체다. 제2의 자동차 산업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 내용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